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방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쿠싱 증후군 진단을 했을 거예요. 쿠싱 증후군 진단 관련 것들은 지난번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양쪽 부신이 크기가 증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뇌하수체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죠. 즉 뇌하수체에서 ADH가 과다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양쪽 부신의 코티솔 정도를 많이 합성해서 분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내과적 치료죠.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 뇌하수체에다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뇌하수체 크기를 줄이게 된다면 여기서 분비되는 ACTH 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 부신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적으로 뇌하수체를 절제하는 겁니다. 이 부분 뒤에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신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양쪽 부신이 다 커지는 게 아니라 한쪽 부신만 커지는 경우죠. 한쪽 부신이 커지게 된다면 혈중에 있는 코티솔 농도가 증가돼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뇌하수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인성 ACTH 농도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 종양화된 부신을 제거하는 게 1차적인데 수술로 바로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코티솔 농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과적 치료는 타겟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타겟은 부신에 대한 타겟입니다. 즉 부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법. 그래서 미토타닌 약물, 즉 라이소드레인 약물을 사용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릴로스탄 같은 경우 배터리는 부신에 있는 어떤 엔자임을 억압하는 거죠. 엔자임 억압함으로 인원해서 부신에 생성되는 호르몬들의 합성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고, 케토코나즈도 마찬가지죠. 케토코나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고용량을 필요로 하고 그 고용량일 때 간부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트릴로스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고용량을 사용했었죠. 보통 3에서 6mg/kg 정도.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부신에 어떤 괴사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0.5에서 1mg/kg BID로, 즉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는 가장 작은 30mg 정도? 그래서 5kg 정도, 5, 6, 30이잖아요. 그래서 30mg 정도 해서 요거를 뭐 반 나눠서 먹인다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10mg, 5mg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작은 개체들도 이 캡슐제로 투여하는 게 약물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국내에는 지금 60mg짜리가 주로 수입이 됐었죠. 그리고 이 트릴로스탄을 사용할 때는 가장 큰 주의해야 할 점은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처음 나왔을 때 유산을 시킬 목적으로 제품이 나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임 여성이라든지 또 임신을 준비 중인 보호자분 중에서 이 약을 그대로 먹인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보호자분이 약을 먹여주시도록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셀레기닌이 한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그러냐면 뇌하수체에는 전엽, 그 다음에 후엽으로 구분하죠. 근데 전엽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파스 디스탈리스라는 부위에서, 원위부에서 주로 많이 이런 ACTH가 합성되고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파스 인터미디아라는 중간엽에서도 ACTH가 일부 합성되고 분비가 되는데, 이 파스 인터미디아 중간부의 ACTH 분비를 조절하는 게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ACTH 분비는 감소하게 되고요. 근데 이 셀레기는 MAO죠. 모노 아민 옥시데이지 이니비터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것들이 대사되는 엔자임을 불락함으로 인해서 도파민 농도를 높여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ACTH 분비가 감소하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개에서는 경미증 또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 또는 초기에 일부 정도만 듣는 것 같고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셀레긴도 하나의 치료 시도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잘 권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과적인 치료 약물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새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ACTH 분비를 억압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셀레기린과 마찬가지로 도파민 농도가 높아진다면 ACTH 분비가 줄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카베골린이에요. 이거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카베르골린인데
그 카베골린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면,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해서 성장 억제 호르몬 있죠. 이게 나오게 되면, 뇌하 수치에서는 뭐,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ACTH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 중에 하나는 파시레오타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ACTH 분비를 줄여준다라는. 그래서 이런 약물들, 카베골린이라든지 파시레오타이드를 실험적으로 일단 시도는 여기서 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이 있죠. 이게 타겟 오간에 작용하면 글루코즈 리셋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차단하는 뭐 믹메프리스톤이라는 약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2018년도 요 책 엔도크라인 메타볼릭 클리니컬 노스 아메리칸 책자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게 비강 쪽으로 접근해서 이 뇌하수체에 있는 것을 절단하는 거죠. 뭐 개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시도해 보실 분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파시레오타이드는 시그니퍼라는 약품입니다. 이렇게 앰플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바이알로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앰플은 파시레오타이드 다이아스팔테이트라고 해서 작용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아이드로 주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이알 제품은 파시레오타이드 파머에이트 이거에 들어가 있어 염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을 하게 된다면 롱액팅으로 작용하는 우리가 뭐 DOCP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8mg/kg을 한번 IM 해주고 4주 후에 체크해봐서 뭐 괜찮다면 간격을 좀 6주 또는 8주 이렇게 좀 간격을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 파시레오타이드 다이아스팔테이트를 SC로 해주고 호르몬 농도가 즉 내인성 ACT 농도라든지 코티솔 농도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된다면 IM 제조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자브마에 투고된 내용인데요. 9마리의 어떤 뇌하수체 종양이 있었나 봐요. 뇌하수체 유전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었던 개에서 이런 파시레오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뇌하수체 크기의 어떤 변화를 측정해 봤는데요. 6마리 정도는 뇌하수체 크기가 감소해 있었고 3마리는 뇌하수체 크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9마리, 6마리 작아졌다면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근데 단점은 이 한 바이알 자체가 너무 고가라는 거.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데 이외에 한번 케이스가 있다면 사용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베골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파민 D2 리세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즉, 카베골린 자체는, 도파민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까 셀레길린은 뭐예요? MAO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그 엔자임을 억제함으로써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베골린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2007년도 또는 2008년도에는 케이스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께서 이 카베골린과, 트릴로산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을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페이퍼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0.25mg짜리, 0.5mg짜리, 1mg짜리 타블렛이 있는 것 같고요. 카보락틴 또는 도스티넨이라는 제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외국에는 이런 카베골린 제품도 있고요. 또 동물용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ml당 5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7ml, 15ml, 24ml짜리 바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쿠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슈더 프로그란스라든지 또는 발정 주기를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카베골린의 어떤 부작용은 저혈압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잠깐 있다 만든다고 하고 뭐 구토라든 졸림, 아노렉시아가 있는데 초기에 예약을 썼더니만 구토가 있고 졸림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리미션이 되는지 보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어지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약을 끊으라고 되어 있고요. 뭐 한번 보고됐던 논문에 따르면 약 용량은 0.07mg/kg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주 3회에 나눠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kg짜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0.7mg이잖아요. 그러면 0.7525mg짜리 갖고도 한 3개 정도?
그래도 0.25는 한번 일주일에 3번은 투여하면 되겠죠. 5kg점이 좀 작죠. 그런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쿠싱 치료에 어떤 트리로산이 자세한 것보다는 뭐 일반적인 치료 방법하고 최근에 어떤 치료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고자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